제2장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소비자의 소비 원칙. 1000만원짜리 와인으로 500억을 번다. 역시나 부자들은 꽤 자주 파티를 연다. 비즈니스로 친해진 사람들을 집이나 별장으로 초대해서 아껴두었던 와인을 나누어 마시곤 한다. 부자가 주최하는 파티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구경조차 하지 못할 진귀한 와인이 테이블에 올라온다. 그 중에는 한 병에 1억이 넘는 최고급 프리미엄 와인도 있다. 특히 부자들은 중요한 파트너와 함께 와인을 마시고 잡담을 나누다가 적당한 때를 봐서 이 와인은 여러분도 아는 유명 소믈리에의 도움으로 1억에 구입했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가격을 언급한다. 매사에 조심스러운 부자가 굳이 와인 가격을 밝힌 이유는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다 그럴 만한 목적이 있다. 일단 손님들은 가격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는 와인잔을 보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다. 8잔이 나왔으니까 한 잔의 가격은 1250만 원이겠구나 하고 비싼 와인을 기꺼이 내준 호스트의 접대에 고마움을 느낀다. 부자의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대개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고 자주 최고급 요리로 술을 대접받는다. 하지만 한 잔에 1000만 원이 넘는 와인을 마시면 아무리 미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강한 인상을 받게 마련이다. 좀처럼 맛보기 힘든 진귀한 와인을 마시며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와인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는 사이 마음의 거리는 한층 좁혀진다. 부자는 이 시간을 발판 삼아 그간 마음속으로 점 찍어 두었던 손님과 깊은 관계를 다지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관리하는 고객 중 한 명도 와인 파티를 통해 새로운 거래처를 얻었다. 그 결과 매출이 1년 만에 500억을 돌파했다고 하니 한 잔에 1000만 원짜리 와인으로 수천 배나 돈을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막 거래처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부자에게 1000만 원짜리 와인 한 잔은 그리 대단한 투자가 아니다. 식사 대신 시계나 골프채 세트 같은 1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고가의 물건은 오히려 경계심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또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고 해도 1000만 원짜리 물건을 덥석 받기란 부담스럽다. 그러면 선물을 주고도 돈독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진다. 대개 음식 선물은 사라지는 것이라 무의미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받는 입장에서는 계속 남아있는 값비싼 물건보다 먹어 없앨 수 있는 음식이 덜 부담스럽게 마련이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1000만 원어치 식사를 대접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성대하게 술과 음식을 주문해도 한 사람당 많아 봐야 500만 원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부자의 와인 파티는 상당히 스마트한 접대 전략이다. 상대방이 크게 경계심을 품지 않고 한 잔으로 1000만 원을 채울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인간관계를 잘 이용하는 부자들은 사람의 심리를 본능적으로 간파하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우리가 손님에게 1000만 원짜리 와인을 대접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응용은 가능하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명품이 아닌 고급 음식을 선물해봄이 어떨까? 사업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주는 선물로도 안성맞춤이다. 느닷없이 고급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선물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느끼지만 똑같은 가격이라도 초콜릿을 준다면 크게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아도 음식 선물은 다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받는다. 무엇보다도 평소에 잘 먹지 않는 특별한 음식을 선물로 받으면 누구라도 큰 기쁨을 느낀다. 우리도 부자들의 접대 노하우를 배워서 현명하게 자신의 인상을 남겨보자. 분명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모든 확률은 운에 맡기지 않는다. 자기 힘으로 재산을 일군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돈에 대해 무척 합리적이고 냉정한 사고를 한다. 특히 운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투자는 절대 하지 않는다. 실제로 내가 아는 상위 1%의 부자 중에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복권을 일컬어 서민의 꿈이라고 한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수십억 원 돈을 손에 쥘 수 있고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정기적으로 사는 사람도 꽤 많다. 그런데 사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대략 815만 분의 1로 지극히 낮다. 아무리 복권을 많이 사도 수십억을 손에 넣는 건 그야말로 꿈속의 꿈이다. 매주 복권을 대량으로 사는 이른바 복권 마니아들은 복권이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의 기대를 건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세계적인 갑부가 매주 로또 복권을 대량으로 사서 1등에 당첨되었다는 속설이 나돌았다. 그러고 보면 돈이 많은 부자들은 1등에 당첨될 확률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 고객 중 한 명에게 정기적으로 복권은 안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러자 그는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 구입한 복권이 환원될 확률은 약 46%네. 만약 그 복권을 10만 원어치 샀다면 그 순간 나에게 남는 가치는 4만 6천 원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계산했을 때 70억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13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야 하는 거야. 도박보다 훨씬 더 불리한 게임이지. 이래도 복권을 사겠다는 마음이 드는가? 경마나 경륜과 같은 공영 도박의 환원율은 약 75%,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의 환원율은 약 90%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권이 도박보다 더 불리한 게임이라는 부자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다른 고객들 역시 복권을 사느니 차라리 리스크가 큰 사업에 투자하거나 저가주를 사겠네라고 입을 모은다. 저가주란 실적이 나쁘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주가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주식을 말한다. 경영이 부실한 기업의 주식이므로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반대로 우량 기업과의 제휴나 인수 합병이 소식이 들리면 단숨에 가격이 뛰어오른다. 정말 드문 경우이지만 매수가의 10배까지 폭등하는 일도 덜어 있다.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도박에 더 가깝다. 그래도 부자들은 복권을 구입하는 일보다 저가주에 대한 투자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저가주라고 해도 직접 발로 뛰며 정보를 수집하고 조금이라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골라서 매수하기 때문에 완전히 도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성공을 100% 운에 맡기는 복권과는 차원이 다른 거야.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운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업을 하는 부자들은 그때는 정말 운이 좋았어. 얼마 전에 착수한 신규 사업도 결국 운에 달렸네 라며 운의 존재를 입에 담는 경우가 많다. 즉 부자들은 운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확률을 운에 맡기지는 않는다. 하나부터 10까지 운에만 의존해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감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옆에서 지켜보면 마치 도박처럼 보이는 사업이라도 일단 하기로 결심했다면 자금을 넉넉하게 준비하거나 협력자를 찾아 나서는 등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성공 확률을 높인다. 해야 할 일을 모두 한 다음에 이제는 정말 운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한다는 게 부자들의 합리적인 운 경영 방식이다. 지금껏 만난 부자들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자신의 힘으로 운을 끌어올려 성공을 거두었을 때 가장 기쁘고 보람찼다고 이야기했다. 한 번이라도 그런 기쁨을 맛본 사람은 복권과 같이 100% 운에 맡겨 꿈을 사는 방법에는 절대로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한다. 보통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에 주목하거나 전문가의 분석 자료만을 참고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다. 투자처를 선정할 때 다른 사람의 추천이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의 연관성만을 중시한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를 경영하는 우리 고객은 한 의류업체 주식에 투자한다. 의류업계에서 나름 건실한 우량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도 매우 인기가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그가 투자를 결심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우리 가게에는 유니폼과 모자를 이 의류업체에 발주하고 있네. 마침 우리 사업이 성장하여 거래를 늘려보려던 참이고 다른 프랜차이즈 사장도 우리도 그 회사에 의뢰해 볼까? 라고 말하는 걸 보니 앞으로 이 주식은 계속 신장할 걸세. 또 다른 자동차 부품업체 사장은 수년 전부터 상품 선물 거래에서 백금을 투자하고 있다. 그 계기는 역시 자신이 하고 있는 자동차 사업과 관련돼 있다. 그는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움직임에 대비해 일찍이 대응 전략을 추진해왔다. 우리를 비롯해 많은 자동차 업체가 배기가스 억제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면 정화 촉매에 사용되는 백금의 수요도 틀림없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네. 그래서 백금 투자를 시작한 거지. 두 명의 부자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거라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피부로 느낀 분야에만 투자했다. 앞으로 시세가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시세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한다. 실제로 재빨리 성장주를 점찍고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직접 시세를 만드는 일은 부자들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대상은 비단 금융상품만이 아니다. 부자들은 자신과 인연이 있고 신뢰가 탄탄한 사람에게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한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 고객과 이야기를 나눌 때였다. 투자처로 검토하는 회사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아주 작은 회사였기에 그 회사에 전망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이 회사의 사장은 내가 직접 키운 사람일세. 설령 적자가 나더라도 도망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고 싶다는 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 물론 그 회사가 순조롭게 성장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지만 그럴 때야말로 부자들은 직접 시세를 만든다. 그의 회사라면 이라고 말할 정도로 믿었던 투자처가 경영 부진에 빠지면 거래액을 늘려주거나 큰 일을 소개해주는 등 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사실 그렇게 되면 투자라기보다는 봉사에 가깝다. 하지만 작은 회사의 사장은 그에게 받은 응원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다시 회사가 일어나 성장했을 때 최대의 위기에서 구제해준 부자에게 반드시 보답을 하기 마련이다. 부자들이 투자처를 진심으로 믿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부자처럼 직접 시세를 만들 정도의 재력은 없지만 그들의 자세에서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를 배울 수 있다. 만약 낯선 사람이 라면 가게를 열고 싶은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돈을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친분이 두텁고 능력 많은 동료가 직장을 그만두고 라면 가게를 열고 싶은데 돈을 조금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 부탁한다면 이 사람이면 성공할 것 같은데 빌려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라면 가게를 열면 관심이 생겨서 자주 방문하거나 지인을 데리고 가서 매출을 늘려줄 수도 있다. 자신의 소중한 돈을 투자할 때에는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 최대한 응원을 보내게 된다. 투자에는 본래 그만한 무게와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세상의 평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곧이곧대로 듣거나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소중한 자산을 맡기는 어리석은 투자는 그만두자. 성공하리라 확신이 드는 회사,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은 회사를 분별한다면 훨씬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어렵고 복잡한 일을 심플하게 만든다. 부자들은 매사에 심플함을 아주 중요시한다. 복장이나 인테리어도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는데 사업을 할 때에도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단기간에 재산을 일군 부자들은 대체로 사업을 심플하게 경영한다. 예를 들면 전업이다. 여기저기 손을 뻗지 않고 심플하게 한 가지 영역에만 초점을 맞춰 사업을 크게 성장시킨다. 건축용재 회사를 경영하는 고객은 사업 초기에 다양한 품목의 상품을 다루었다. 하지만 타사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매출이 뜻대로 오르지 않자 굳은 마음을 먹고 알루미늄 하나만 취급하기로 했다. 취급 상품을 축소하는 대신 알루미늄 제품과 관련한 일이면 뭐든 할 수 있는 회사가 된다는 새로운 경영 목표를 세웠다. 알루미늄 건축 용재의 판매와 시공은 물론 알루미늄 가공이나 재활용까지 사업을 확대했고 알루미늄 후라이팬이나 타이어 호일 등 일반 소비재까지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알루미늄 하면 그 회사라는 평판이 확대되어 주문이 급증했고 회사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가격을 심플하게 설정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도 있다. 바로 주택 건축 전문 회사를 경영하는 부자이다. 지금이야 평판 500만 원이라는 식의 광고를 하는 건축 회사가 많지만 과거에 주택 건축 비용은 설계부터 용재, 설비 옵션이 모두 포함되어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평당 500만 원으로 지을 수 있는 집이라는 지극히 심플한 가격 체제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가격이 명료할 뿐 아니라 자신의 예상으로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결과 건축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을 최대한 심플하고 알기 쉽게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비법이네. 자네도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경영하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상품이나 서비스를 심플하게 만들어 성공한 사례는 얼마든지 더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얼마 전 고급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의 경영자를 만났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을 준비한다고 하여 소감을 들어보았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이 정말로 편리한 서비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네. 과거에 우리 회사도 독자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판매한 적이 있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서 그만두었지. 단지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더군. 인터넷 쇼핑몰 출점에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든다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지만 그 정도 요금으로 전국에 매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한 투자가 아닐까? 자신이 직접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려면 회원 등록, 포인트 관리, 결제 및 배송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시스템 오류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면 그런 수고와 시간을 덜 수 있다. 집객력과 인기가 높은 쇼핑몰은 판매 촉진 계획도 많이 제시해주고 가맹점에 개별적으로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더불어 인터넷 쇼핑몰에 가맹하면 복잡한 판매 사이트 구조나 운영 노하우를 패키지로 구매할 수도 있다. 그만큼 판매점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잡한 구조를 찾으면 그곳에 승리의 기회가 숨어 있다. 복잡하고 수고스러운 일을 심플하게 만들어 제공하면 사용자는 시간을 절약하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된다. 그리고 이는 곧 사업으로 연결된다. 평소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귀찮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한 일은 없는가? 그 일이 곧 비즈니스의 씨앗이 되어 커다란 사업 아이템으로 꼽힐 것이다. 본업 이외의 일은 시간을 사서 해결한다. 부자들이 가장 사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시간이다. 부자들은 자신이 쌓은 막대한 재산으로 시간부터 손에 넣으려고 안달이다. 모두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돈으로 시간을 사고 싶다는 말을 한다. 사실 우리가 제공하는 집사 서비스도 바로 시간이다. 고객들의 일상적인 일부터 비즈니스와 관련한 세세한 요청까지 도와주지만 사실 부자가 집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진짜 이유는 잡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유형의 시간 절약 서비스는 많이 있다. 고급 호텔에서는 VIP 회원들에게 클럽 플로어, 이그제큐티브 플로어라고 불리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라운지 이용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개인 비서 서비스를 통해서 편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용 카운터도 마련되어 있어 혼잡한 시간대라도 지체 없이 시간 체크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요즘에는 체크인도 필요 없다고 자랑하는 고급 호텔도 많은데 우수 고객에게는 미리 스마트폰으로 전자키를 보내주는 서비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프라이빗 제트도 시간 절약 서비스 중 하나이다. 촌각을 다투며 전 세계를 드나드는 사업가에게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다. 그런데 프라이빗 제트를 이용하면 보안 검사도 지체 없이 통과되고 무엇보다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다. 짧은 시간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부자들의 니즈에 딱 맞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부자들은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시간을 산다. 한 대기업의 오너 경영자는 마치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을 사듯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를 인수한다. 회사가 시장에 새로이 진출하면 일정한 신용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야. 하지만 그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는가?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신용을 통째로 산다는 의미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수당한 회사가 신용을 쌓기 위해 소비한 시간을 사는 것이다. 또 다른 고객은 서류 작성부터 막 거래처와의 미팅까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은 반드시 대신하게 한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한다. 그러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고
업무가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구조를 만든다. 나는 집사 서비스 회사를 경영하는 동시에 집사 실무 업무도 보고 있는데 한 고객으로부터 사장이 직접 현장 일을 해서는 안 되네. 사장은 철저히 경영에만 집중해야 사업을 크게 키울 수 있어 라고 충고를 들었다. 또 다른 부자는 내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부를 쌓으려면 시간을 계속 사야 해. 직장에 다니면서 10억을 모으는 일은 절대로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데 이를 30년에 걸쳐 평생 버느냐 아니면 1년 안에 버느냐에 따라 자신이 가지는 부의 규모가 달라지지. 10억을 1년 안에 벌기 위해서는 모든 시간을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일에만 써야 하네. 오랜 시간 부자들 곁에서 지켜보니 그들은 돈을 주고 산 시간을 정말로 남김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어렵게 마련한 시간 동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고 이때다 싶은 국면에는 직접 현장에 나가 선두로 영업을 지휘하기도 한다. 또 그동안 좀처럼 만나지 못한 지인을 만나거나 사랑하는 가족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시간을 만들되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만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도 지금부터 시간을 산다는 발상으로 생활을 되짚어보자. 분명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맡길 때 더 효율적인 일이 있게 마련이다. 적극적으로 시간을 사서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비즈니스는 물론 우리의 일상도 더욱 가치 있어지지 않을까? 살 수 있을 때 일시불로 산다. 많은 사람이 집은 평생에 한 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세계 각지의 별장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더구나 그들은 집을 구입할 때 항상 일시불로 금액을 처리한다. 즉 아무리 비싼 물건을 사더라도 대출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단순한 돈이 많아서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지불할 수 있는 돈은 지금 바로 지불한다는 부자들의 기본적 소비 자세 때문이다. 호주의 호화로운 저택을 소유한 부자는 매달 500만 원이나 드는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해 10억을 들여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만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큰 돈이라 몇 년이 지나야 투자 금액의 본전이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네. 본전을 찾기 전에 개축할 수도 있겠지. 총액을 생각하면 손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다달이 드는 지출을 줄이고 싶었어. 부자들은 계속 지불해야 하는 돈에 무척 민감하다. 반드시 발생하는 지출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돈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신중하게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2008년의 리먼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수천억 규모의 자산이 순식간에 10분의 1로 줄어들기도 한다. 부자들은 세계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숙지하고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산을 늘렸기 때문에 경제의 흐름에 따라 자산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허화저택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부담이 될 것이다. 경기가 침체되어 사업자금으로 돈을 더 부어야 하는데 저택에 다달이 드는 비용이 있거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래서 부자들은 무엇이든 살 수 있을 때 일시불로 금액을 처리한다. 지불을 미루지 않는 건 큰 집처럼 큰 물건을 구매할 때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할부로 구입하는 스마트폰 기기도 일시불로 산다. 물론 일시불로 산다고 해서 할인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매달 할부로 지불하는 금액도 몇천 원에 불과하지만 부자들은 미래에 발생하는 지출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할부를 철저히 기피한다. 보험료도 마찬가지다. 납부 기간 동안 매달 보험료를 내기보다는 한꺼번에 모아서 지불하는 편을 선호한다. 한 부자, 40대 부자는 50대가 되어 고액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곤란하겠지. 지금은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지불하는 거네 라고 이야기했다. 할부는 아니지만 스포츠클럽처럼 매달 회비를 내야 하는 서비스도 좀처럼 이용하지 않는다. 우리 고객 중 한 명은 날마다 운동을 해야 한다며 별채의 방 하나를 리모델링해 스포츠클럽처럼 꾸몄다.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심지어는 전속 트레이너까지 고용했다. 갑자기 운동에 실증을 느끼면 그에게 투자가 소용없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매달 회비를 내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하네라며 개운한 얼굴로 이야기했다. 우리가 부자들의 돈 쓰는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현재와 동일한 수입이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큰 것을 사면 반드시 유지관리비가 따라 붙는다는 감각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돈이 없지만 장기 대출을 받으면 고가의 물건도 살 수 있다는 아니하고도 위험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자산이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다.